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도주가 탄생하려면 그 주도주가 오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야 됩니다. 최근 이제 그 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밸류어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제 그 저 PBR, 우리가 이제 자산주라고 하는데 뭐 그런 그 자산주들이 시장 내에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일시적인 유행이지 아니면 이제 그 말 그대로 어떤 그 주도주로서 시장의 거대한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갈지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제 그 썸네일 보시면 썸네일 제목을 보시면 저 PBR 자산주죠. 30년 만에 혁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분석하다 보니까 1990년대 초서부터 자산주 돌풍이 있었습니다. 저 PBR 관주라고 하는데 짧게는 한 3년 정도, 많게는 길게는 이제 한 5년까지 주가가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30년 만에 재도약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일시적인 어떤 유행이 아니라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거대한 어떤 그 트렌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부담이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지금 준비된 자료를 본다면 투자하시는데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에도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 혹은 이제 그 저 PBR 관련주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또 추가된 자료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에 또 그 많은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라면은 1990년대 저퍼 혁명이라고 했어요. 저퍼 혁명 당시에 어떤 그 논리에 대해서 핵심 사항에 대해서 5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당시 그 1990년대 초에는 경기가 안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988년에 사실 그 올림픽을 치르고 1989년에 코스피가 이제 드디어 1000포인트를 돌파해요. 제 기억으로 이제 1004포인트 4월달, 1989년도 4월달에 1004포인트 고점을 찍고 이제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1997년도 이제 IMF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1000포인트 고점 이후에 주가 정점 이후에 일시적인 이제 회복기를 통해서 당시 이제 지수 관련주보다는 중성주들이 상당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자산주 혁명, 저 PBR 혁명 전에 저퍼 혁명이었어요. 퍼라는 것은 이제 수익 가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BR은 저 PBR은 이제 그 자산 가치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퍼는 이제 EPS죠. EPS분의 현재가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분모가 이제 그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저퍼가 되는 거죠. 뭐 하여튼 그 저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대한화섬, 뭐 태광 산업,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쌍방울 이런 종목들이 수백 프로가 아니라 수천 프로 이상씩 급등을 했어요. 저퍼 혁명 이후에 바로 이제 1991년 2년서부터 이제 그 자산주들이 급등합니다. 저퍼 혁명 이후에 바로 이제 자산주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짧게는 3년, 길게는 이제 5년까지도 주가가 말 그대로 수천 프로 이상, 10,000%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랬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저 PBR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그 대형주죠. 대형주 위주로 이제 저퍼 상승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성주는 소외받고 있는데요. 당시 1990년대 초반에 저 PBR 혁명은 철저하게 대형주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제 중성주 위주였어요. 왜냐하면 자, 경기 침체기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자금이 정체를 이제 빠져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오르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고 시장 자체도 소강명이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오를 수 있는 이런 중성주 위주 저 PBR 쪽으로 이제 매기가 급속하게 전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최소 이제 3년, 많게는 한 5년 동안 이제 폭등 랠리가 진행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주가 대상태 이후에 주가가 이제 폭락할 때는 다시 출발점 부분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30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하면 이제 1990년대 초 저 PBR 자산주 혁명의 어떤 그 핵심 사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하면은 이제 그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 이제 장기 연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나 연봉 차트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서부터 이때 뭐 신삼조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막 폭등을 했죠. 그리고 1989년도 4월에 1004포인트 고점을 찍고 그때서부터 되돌림 파동이 있어. 일시적으로 이제 경기가 살짝 좀 회복되는가 싶다가 다시 이제 빠지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IMF까지 경험했는데 여하튼간에
대략 한 1992년 정도서부터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자산주 혁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만호제강입니다. 만호제강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액면가 500원이 됐지만 당시는 이제 액면가가 대부분 다 이제 5,000원이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액면가 500원 기준으로 본다면 출발 직전 주가가 대략적으로 900원이 900원에서 이제 6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3년 동안 올라가죠. 3년 동안 주가가 올랐는데 900원짜리가 6만 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9천만 원치 만약에 주를 샀다면 9천만 원이 최고점에서 팔았다면 6만 원에서 팔았다면 9천만 원이 이제 60억이 된 거예요. 60억이. 그리고 정점 이후는 다시 주가가 원위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뭐 말 그대로 이제 피눈물을 흘렸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여튼 어마어마한 시세를 급등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대한방지입니다. 대한방지.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철강, 만호제강이면 철강 회사들, 방직 회사들, 뭐 화섬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부동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이제 굉장히 뛰어났었죠. 자산주 혁명. 자, 하여튼 대한방직 같은 경우가 이제 1992년 정도에 이제 주가가 1,000원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만 원까지. 1,000원짜리가 1년, 2년, 3년, 4년, 거의 5년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고점 이후는 다시 또 원위치가 됐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자산주들은 워낙 이제 펀더멘탈도 뛰어나고 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끼어 있고 또 업종 내에서 또 대표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아니죠. 이때는 말 그대로 뭐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에 유행에 그치고 주가가 다시 이제 제자를 찾아가고 또 나중에 보면 또 상당 부분 다 회복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자산 가치가 뛰어난 것들은 소외를 받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기업이 이제 망하지만 않다면 사실 얼마든지 기회를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창기업, 뭐 성창산업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었죠. 성창기업이 실제적으로 이제 1980년대부터 많이 올라갔었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자산주 혁명 당시 대략 한 1992년서부터 92년을 출발점으로 본다면 1,000원짜리가 이제 9,000원까지 올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3년 내지 한 4년 정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방림도 3년 올라갔죠. 자, 1,000원짜리가 이제 7,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없어진 회사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뭐 충남 방적이라든가 뭐 철강, 중소형 철강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4년도 저 PBR 자산주 혁명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또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금리입니다. 고금리이기 때문에 사실 자금을 많이 필요한 특히 이제 성장 기업에는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대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외적인 불확성도 큽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는 추세에 있고 또 지금 중동에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고금리 상황 기업으로서는 사실 경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 혹은 대내외적인 불확성 시대에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을 이제 많이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PBR의 것은 가치주입니다. 가치주.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배당을 많이 주고 또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배당성이 높다는 거죠. 자사주에는 이제 배당을 안 주죠. 그리고 자사주를 많이 매입해서 또 소각하면 또 그게 주주 가치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 PBR 혁명의 어떤 타당성, 첫 번째 논리가 했던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니케이 지수 보면 역사를 좀 돌파해 버렸어요. 특히 이제 작년에 아직까지 뭐 연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은 먼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2023년 작년이죠.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성공을 거뒀습니다. 잠시 후에 일단 이제 사례 자료를 보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우리 밸류 프로그램은 일단은 정부 차원이죠. 물론 이제 4월 달에 총선을 앞두고 이제 뭐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안 먹히는 경우도 많죠. 작년 연말에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뭐 살짝 하루 정도짜리를 그치고 이제 말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이 뭐 대폭적으로 완화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별로 반응 안 했어요. 그런데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산주들 특히 이제 저 PBR의 어떤 그 규모 자체 그 뭐라 할까요 타겟 자체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의미 있게 주가에 또 그 관련주들의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그 배당을 많이 주고 배당도 많이 주고 우리가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사실 그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주식은 사실 배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그 배당이 사실 그 선진국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BR이 지금 이제 코스피가 PBR이 0.1배가 1.0배가 안 되는 0.9배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영 투명성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고요. 지금 경영 투명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주주 가치 문제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재벌들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그 자본이 우리나라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산업 자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분식회계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컸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주요 이제 저 PBR 핵심주들 보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들도 이제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대략 한 6조 정도 이제 순매수한 것 같고 기관들도 한 1조 넘게 이제 순매수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논리가 받쳐주는 가운데 수급이 지금 백업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1990년대 이제 저 PBR 자산주 혁명의 특징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았고 지수 상승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뛸 수 있는 중소형 이제 저 PBR, 중소형 자산주들이 부각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시장 볼륨이 좀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가 아니라 그 대형주 혹은 이제 업종 대표주 쪽으로 이제 그 활발하게 이제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강화가 되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그 매기가 이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주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저 PBR 관련주 한 종목을 또 추가로 추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봤던 내용이죠. 예전에 그 아시아 경제 2월 6일자 기사가 되는데 한국 증시 저평가 오명 버스가 금융당국 정책 추진, 뭐 국가 차원에서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는 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올해 자본시장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본시장을 상생 기회장으로 만드는 방침이다. 2023년 말 국내 증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1.05배. 코스닥은 아무래도 성장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PBR이 높죠. 퍼도 높고 코스피만 놓고 본다면 0.95입니다. 0.95. 아직도 1배가 안 돼요. 선진국 3.1배, 신흥국 1.6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까운 일본과 대만 사례만 봐도 각각 1.42배, 2.41배로 차이가 크다. 요 아래 또 보시면 전에 작년도 5월 3일자 기준입니다. 날짜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경제 기사가 되겠는데, 자 PBR을 보시게 되면 퍼는 볼 필요 없고 PBR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작년 5월 기준으로 0.9배, 미국이 4.2배입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보면요,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사주를 많이 사는 거예요. 자사주를 많이 사갖고 많이 사는데 그치지 않고 자사주를 소각해 버립니다. 그러면 자사주를 많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주주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각을 해버려요. 자사주를 매각하면 어떻습니까?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EPS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주주가치 증대의 가장 핵심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소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제 그 배당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PBR이 우리보다 4배 높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기업 문화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1.4배, 영국이 1.7배, 프랑스가 2.0배. 근데 중국이 1.4배입니다. 중국이 지금 형편없죠. 주가가 엄청나게 수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1.4배예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훨씬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대만이 2.2배. 인도가 우리보다 사실 한 수, 두 수 아래라는 인도, 브라질,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도 뭐 많게는 3배, 적게는 뭐 1.5배, 뭐 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가장 많이 거론한 게 이제 그 남북 분단에 따른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 부분 내성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전쟁은 뭐 일어날 수가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증거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이것도 뭐 소멸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차치한다면 주주 가치 포괄적으로 본다 주주가치 제고 그게 이제 그 배당 성향을 높이거나 자사주 매입 혹은 소각 이런 그 주주가치 제고 부분이 지금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뭐 밸류업 프로그램 나가서 이제 그 우리가 타겟을 좀 줄여서 본다면 저 PBR이죠. 우리가 자산주입니다. 저 PBR이 자산주라는 의미예요. 자산주 혁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1990년대 초에 그 자산주 혁명 같은 경우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뭐 1년 반 정도, 반으로 3년의 반 정도에서 1년 반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사족을 단다면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면 더할 나위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하면 이제 도쿄전력 홀딩스입니다. 도쿄전력이죠. 도쿄전력이 보시게 되면 이제 2023년 초경에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경에 300행 정도, 뭐 200행대 했어요. 200행대. 뭐 300행이라면 진짜 출발점은 300행에서 거의 뭐 800행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한국전력이 또 저희 회사도 주력 지구단에 가장 무난한 게 사실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도 PBR이 지금 0.3배예요. 청산가치 대비 거의 70%가 지금 할인되는 가격이죠. 디스카운트 가격인데 계속해서 적자에서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도 한국전력, 한국도시가스 뭐 이런 것들도 공기업들도 워낙 지금 이제 PBR이 낮기 때문에 뭐 자산주 중에서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대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연봉 차트 좌상단이 기아가 되겠고 우상단이 SK 하이닉스, 좌하단이 메리츠 금융지주, 그다음에 우하단이 이제 DB 손해보험이 되겠는데요. 연봉은 이제 연봉인데 이 네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역사적 고점, 상장일의 고점을 다 돌파해 버렸어요. 자, 기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PBR이 한 0.5배 정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0.6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BR이라든가 퍼는 계속해서 현재가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그 올해 전망치를 놓고 본다면 사실 사기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올해 그 이익 증가율 자체가 이게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11조 6천억을 찍었죠. 사상 최고를 찍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못 미친다는 얘기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보면은 작년에 뭐 엄청나게 적자를 봤죠. 7조 원 적자를 봤는데 물론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한 9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도 역사적 고점 돌파했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그 혁명적인 패러다임이 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역사 고점 돌파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DB 손해보험도 공통점이 뭐냐면 배당이 굉장히 좋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그렇고 DB 손해보험도 그렇고 배당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자사주도 상당히 꾸준하게 매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던 그 종목인데요. 좌상단이 이제 한국전력, 우상단이 이제 삼성물산, 그다음에 좌하단이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보시게 되면 한국전력 뭐 아시죠? 한국전력은 8년 동안 연봉 8년 동안 연봉에서 지금 드디어 이제 그 9년 만에 양봉이 나오고 있고 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좀 길게 놓고 8년 동안 빠졌으니까 단기적으로 오른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뭐 주가가 많이 안 오를 때 조정받을 때마다 물량을 좀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어찌 보면 사실 그 어떤 자산주 혹은 저 PBR의 어떤 그 대표주 핵심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안정성도 있죠. 하여튼간에 자사주 같은 경우도 대략 한 2,470만 주로 제기하고 있는데 5년 동안에 이제 자사주 그게 보통주의 대략 한 13% 되고 있는데 그거를 5년 동안에 다 매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도 그것도 그 뭐 삼성전자의 아버지 격이 되니까 뭐 삼성물산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우호적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소가고 있는데 주주 환원율을 보니까 2020년도에 27%에서 2023년도에 33%에 급증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하단에 보면 YG1입니다. YG1은 여러분들 그 중소기업, 중소형주죠.
YGO는 여러분들 그 대주주가 물론 이제 대주주가 이제 개인 뭐 송호근 씨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간에 개인이 이제 대주주인데 송호근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가 뭐냐면 IMC라고 있어요. IMC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워런 버핏 아시죠?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회사가 벅셔 해스웨이입니다. 투자회사인데 벅셔 해스웨이가 IMC의 지분 대주주예요. 근데 그 IMC가 또 YGO를 추가로 인수해서 지금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삭 공구 전문 업체인데 이 기술 경쟁이 세계적이에요. 실적 좋죠. PBR이 0.7배가 안 되면 0.65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매지 분석도 있고 해서 저희가 중소형주 뭐 그 외에 또 한 종목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YG원도 중소형주 만약에 대형주에 물렸던 매기가 저 PBR 매기가 중소형주로 전환이 되면 YG원 차트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바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G원도 여러분들 저희 회원분들 때 걔도 이제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하여튼 정보 제공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하여튼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뭐 다양한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가급적이면 4종목, 5종목 좋은 것 같고 주식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3종목 정도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뭐 나름의 공감을 가는 종목 우선순위로 해서 뭐 3종목 혹은 뭐 4종목, 5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대1 상담은 불가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금융당국 쪽에서 뭐 밸류 프로그램과 동시에서 많이 좀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암행을 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들린 것 같은데 저희가 1대1 상담은 불가합니다. 자, 입금하시고 지금 아래 그 전화번호가 있죠. 번호로 입금자 성명을 보내시면 상세하게 문자도 보내드리고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